안녕하세요. 나기권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벌써 하루가 절반 정도 지나갈 시간인데 점심은 잘 하셨는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할 내용은 조금 생소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일 겁니다. 제목은 뉴노멀 시대 엔잡러로 변신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뉴노멀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고 엔잡 요즘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 강연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럼도 많이 가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나 포럼을 다녀오셔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참 답답할 겁니다. 내용들은 다 좋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변신을 했습니까? 근데 이 나이에 변신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변신하면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변신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신을 할 것인가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신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 손 안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지금 PT 밑에 써져 있는 것이 부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아픕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하는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 60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쉬운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엔잡러로 변신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뉴노멀 시대에 엔잡러로 변신하면 됩니다. 약간은 이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요? 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뉴노멀 엔잡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어려운 말이고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개론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직훈교사라고 합니다. 직업훈련교사, 직훈교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저도 직훈교사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뉴노멀 시대 변화 속도입니다. 자, 변화 속도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항상 4차 산업혁명 얘기에 그 화두로 들어가면은 우리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세대에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화기에서, BB에서,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 옛날 같으면은 몇십 년, 몇백 년 그렇게 흘러야 변화할 것 같은데 우리 세대에서 다 변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기능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화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카톡, 밴드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변화하지 않고 아직도 옛날 얘기로 핸드폰만 사용한다면은 스마트폰의 그러한 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노멀이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운 좋게도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모두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직장이나 이렇게 정규직은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은퇴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서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퇴하고 나서 일이 없습니다. 경험은 있어가지고 갈 데는 많아요. 그런데 오라는 데가 없지요. 즉 말하자면은 갈 데는 있어도 보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퇴 없는 일, 조그만 그 보수라도 받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엔잡러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잡을, 일거리를, 자기의 전공을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했어요. 조직에서, 회사에서 한 가지 일만 했습니까? 회사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한 가지 일만 하라고 그 업무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면 내가 운전도 하고, 바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연구직이지만 회계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생산직에 가서 일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다 보면은 내 안에 그러한 빅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 빅데이터 어려운 말 나오네요. 자, 강연들 이렇게 들어보면 빅데이터가 어쩌고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이해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0년, 60년 살아왔을 때 하루의 일상이 그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보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자기 자신 내면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증명만 하면은, 증빙만 하면은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그것도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라는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좌충으로 우돌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 3년 사이에 엔잡러가 되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제가 했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멘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 공모, 강의도 했었고요. 전문 해설사. 여러분들 해설사 많이 하시죠? 이렇게 누구한테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해설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새롭고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를 뒤돌아보니까 옛날 직장에서 이렇게 해외 근무하면서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영어 통번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 7개 카테고리 중에서 6개는 이미 제가 습득한 것을 이용한 것이고, 그런데 습득만 한 것이 아니죠. 저는 매년 계속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여기 자격 및 저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격 및 저술은 새로운 자격증, 새롭게 따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작년에 운 좋게도 제가 공부를 해서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그 필기 시험을 봤었는데 실기 시험 떨어졌습니다. 재수해서 작년에 이렇게 그
실기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얻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훈교사는 제가 이러한 경력들을 다 이렇게 망라하고 증빙 자료를 했더니 이 분야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한 훈련교사, 직훈교사 자격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경영지도사, 스포츠지도사 1차라고만 써져 있죠. 근데 2차까지 있는데 1차라고 써주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2차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봐야 합니다. 올해 또 떨어지면은 다시 1차부터 내년에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필기시험 시험 준비하면은 다들 느끼겠지만은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그 한쪽에 집중을 못 합니다. 일단은 한 1시간 정도 책을 보다 보면은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을 가지고 직훈교사를 먼저 따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술은 전자책인데 사실은 전자책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도 전자책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매달 한 권씩 12권을 매년 출간을 해서 지금은 41권째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동 출판을 한 사람은 약 500여 명이 공동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작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좌충우돌을 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일까? 경력, 진짜 자격증이 될까? 그 얘기하고 직훈교사 엔잡러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력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은 다들 그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두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롱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의 종류입니다. 자격증의 종류,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표로 나옵니다. 자격증의 종류가 이렇게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민간 자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가 기술 자격은 그 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 기술 자격증은 어떤 자격 조건이 되었어야 이렇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딸 수 있었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특히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랄지 그러한 어떤 자격 조건을 주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격 조건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은 무엇일까? 자, 이런 것이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자, 국가 전문 자격 보니까는 의사도 국가 전문 자격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그러네요. 한약사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민간 자격 얘기 있습니다. 민간 자격이라는 것은 민간 자격 나도 있는데 그 민간 자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된 협회나 그런 데서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민간 자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등록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국가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나타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기능사, 기사 같은 국가 기술 자격이 있는가 하면은 국가 기술 자격 이외에 국가 전문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여러분들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 의사, 한의사, 기술이 아니고 이공계 계통이 아닌 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것, 그런 것을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기관이나 협회에서 이렇게 국가 민간 자격을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워드 프로세스 자격, 그 다음에 엑셀 자격,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안 나와 있는 등록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 민간 자격이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50플러스에서 많이들 그러니까 민간 자격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 자격을 많이 이렇게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등록 민간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취득을 합니까? 자, 각각이 국가기술 자격은 이미 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과정을 거쳤으니까 시험만 보면 됩니다. 누가 주관을 해요? 국가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은 시험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 전문 기관이죠. 예를 든다면 의사.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 전문 자격 의대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 마찬가지죠. 법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이죠. 그래서 공인 민간 자격도 역시 시험과 과정을 해서 공인기관이나 협회에서 주는 겁니다. 등록 민간 자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과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 단체에서 그거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시험 과정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취득 유형을 본다면은 그래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이전에는 과정평가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검정형이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자격, 학력이 꼭 필요했었죠. 어떤 과정을 거치게끔 했었죠. 그래서 시험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은 검정형에서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했는데 과락은 40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이면은 이렇게 그 검정형에서는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학력이랄지 그런 어떤 자격, 일정 자격을 없앤 것이 과정평가형이라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시험 자격 없습니다. 학력 조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위임받은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을 학교 다니듯이 9시에 등교해서 5시나 6시에 하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거 이렇게 뭐 출석하라는데 대충 안 됩니다. 그거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시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내부평가라고 해요. 그 내부평가에서 80점 이상이 된 사람을 외부평가, 즉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 시험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과정평가형의 시험 자격을 이제 그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이 과정평가형입니다. 취득의 유형으로 본다면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가 자격증 진짜 취득하고 싶은 분야 있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정평가형을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력이 자격증이 될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직훈교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국가 공신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사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기법이 있어야겠죠. 교직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업무를 했을 때, 직장을 다녔을 때
물론 가르치기는 했을 겁니다. 후배 사원들이라 아니면은 직장 내 교사로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수강생과 아니면은 학생과 강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직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대학 때 교직 과목을 이수했어.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교직 과목 이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경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경력 증빙도 내가 임의로 어디 회사에 가서 그냥 이렇게 떼오면은 그것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경력 증명서에 맞게 그거를 경력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한 분야에, 한 직무에 5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직훈 교사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란에 고용노동부 직훈 교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면 NCS가 무엇일까? 자, 국가에서는 NCS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할 건데, 대학생들,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NCS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요즘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요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NCS 문제풀이도 있고, NCS에 대해서 과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직무를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면은, 대분류 24개, 중분류 81개, 소분류 261개, 세분류 1032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세분류에서 1032개만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직무가 있겠죠. 그러나 맥락으로 봤을 때 직무를 이렇게 1032개로 이렇게 분류해 놨다는 거죠. 그 1032개 중에서 교사 자격증, 직훈 교사는 몇 개로 했느냐면 24개 분야에 154개 직종에 대해서 직훈 교사 자격증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었으면 154개 직종 중에 하나나 두 개,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 자격증과 아마 경력 인정 기준이 있는데, 요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경력 인정 기준은 꼭 5년을 채우셔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 경력 또 있으면 더욱더 좋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교사 자격증은 없었지만은 이미 교육훈련 경력이 어느 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5년 이상이 됐다랄지, 아니면은 내가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아니면은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5년 이상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 인정 기준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훈련 교육 경력도 없고 아니면 교사 자격증도 없다, 그러면 교직 훈련 과정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이렇게 공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 훈련 과정이 신중년을 위해서 또 따로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흐름도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경력을 가지고 경력 조건 충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교사 자격증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거고요. 없으시면 교육 신청을 해서 HRDNet에서 선발이 되면은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교육 자격증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을 받으면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경력 그룹을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 봤어요. 직장 경력이 있을 겁니다. 직장 경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공직에 이렇게 계셨던 분, 아니면은 산업체에 계셨던 분,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직장 안 다녔어.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그냥 사업만 했어. 사업자 경력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업자 경력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력 그룹입니다. 그래서 경력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경력 및 재직증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HRD넷에 들어가면. 그리고 공적증명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공적증명서는 어떤 것입니까? 건강보험 아니면 국세청, 그런 것들이 공적증명서에 아주 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는 자기 자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직종별 5년 이상이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서? 자격증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증이 이제 경력 증명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자격증,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이것들은 참고용이니까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고, 꼭 필요한 거, 직장 경력,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지정 양식이 있으면 좋고, 사업자,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5년 이상 된 업종 업태가 있으면 5년 이상 된 거 있으면 좋고, 이제 나 사업 접었어.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 접어서 세무서에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에다 떼다가 업종 업태에 그 분야의 국가 자격증 직훈 교사를 이렇게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적 증명이 있겠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하면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월 며칠에 끝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면은 여러분들이 국가 직훈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쉽죠. 어디서 따요? 여기에서 땄니다. 주관기관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HRD넷입니다. HRD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직업훈련 포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직무 표준 거기에 대한 그거를 다 읽어보려면은 다 어려우니까 오늘은 건너뛰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HRD넷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고 마이 서비스 들어가서 강사 신청, 훈련교사 관리,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신청, 그 다음에 발급 신청을 하는데 나 교사 자격증 없어? 교사 자격 교육 안내 거기 들어가면은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낯설지 않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HRD넷 딱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직업훈련 포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만하게 로그인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 서비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 서비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은 좌측에 이렇게 다른 칼럼이 다시 생기고 강사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강사 신청을 이렇게 클릭하면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죠. 훈련 교사 관리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공인인증서 등록.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헷갈리고 짜증내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인인증서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나면 또 이 화면이 또 뜹니다. 또 등록을 합니다. 또 뜹니다. 등록을 했는데 또 등록을 하라고? 등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할까요? 여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 된 줄 알고 계속 공인인증서 등록하다가 짜증내고 그만둔 경우가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은 여러분들의 그 PC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그 기기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 PC나 아무 데서나 가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자면은 개인정보를 유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해야 그 다음에 여기 훈련 안내랄지 그 다음에 자격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제가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국가 휴장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국가 자격증입니다. 저는 그래서 6가지 분야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한 가지나 2가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어디에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느냐? 발송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면은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담당 직원이 얼굴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꼭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수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 직훈교사 N잡러가 됐는데 어떤 것이냐? 저는 다행히 학교 다닐 때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바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직훈교사 평생교육이라는 자격증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2018년도 7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도 이거를 직훈교사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어요. 굉장히 짜증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느 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사무국장께서 당연히 제가 직훈교사에 있는 줄 알고 교수님 직훈교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나 그거 좀 알려줘. 나 그거 못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쉬운 거를 저는 2주일 만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딱 2주 걸립니다. 얼른 신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취득하고 2019년도에 3개 통신 서비스, 무역 유통,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3개를 추가했고 작년에도 이렇게 2가지를 더 식품 가공 이 비즈니스를 추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뉴노멀 시대에 이거를 이렇게 취득해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거를 취득하기 전에는 제가 자격증이라고는 1980년도 자격증밖에 없었어요. 20세기의 자격증을 21세기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오히려 이 1980년도에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이네.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됩니다. 탈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요거를 이렇게 이력서에다 써놓으면 그래도 인터뷰는 하자고 해요. 면접 보자고는 해요. 그런데 면접 보자고 해서 희끗희끗 하니까 이렇게 채용을 할 듯 말 듯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터뷰라도 하니까 좀 이렇게 속은 시원하죠. 어째서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불합격됐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직훈교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다시피 다른 기관도 직훈교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직군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었네요. 아,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분은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부해야 이거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라고 해요. 면접 보자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건데? 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초등학교를 왜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다 보니까 나왔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초등학교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니까 있는 거니까 추가로 노력을 안 해도 이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니까 이렇게 취득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사용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격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제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작년에 취득했던 거. 그 다음에 제과, 제빵, 양식, 한식, 조리 기능사 있습니다. 이거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 이렇게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도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 전문 자격 운전면허증 가지고 직군교사 운송에 대한 국가 전문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운전면허증도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어찌어찌해서 공인중개사 1회에 제가 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증 대학 다닐 때 그냥 어찌어찌 다 하다가 보니까 중등학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B+ 이상이어야 그때는 했었고 B+ 이상 된 사람도 자기 교사 안 할 거라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참 요즘 들어서는 그런 친구들 많이 후회는 하고 있죠. 그때 그냥 노는이 그냥 같이 가서 들었으면은 재밌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중등학교 전교사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다시 재발급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몇 번 가면 이런 자격증들 다 없어지죠. 옛날에는 다 종이 자격증이니까 그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발급 어디 가서 받을까요? 참 답답하죠. 저도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청 전화했어요. 안 돼요. 자기 출신 학교에 전화하십시오.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재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재발급 해주는데도 이게 재발급해서 자기 집에까지 오기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에서 발급받는 공인된 인증서는 당사자한테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꼭 주소가 정확해야 하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비운 사이에 이렇게 왔었는데 다시 반송됐어요. 그래서 다시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있는 분들. 자, 그래서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이거 있죠. 자, 제가 예술인입니다. 공돌이가 예술인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학으로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어떤 얘기 했었어요? 제가 출판한다고 그랬죠. 전자책 낸다고 그랬죠. 41권, 41권을 냈어요. 문학으로 예술인이 작년 6월 12일 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글을 쓰면은 이렇게 예술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어떤 협회에서 받았어요. 잘 기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민간단체. 여러분들도 이렇게 50+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런 자격증을 많이 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증을 다 이렇게 취득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독서 지도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뒷 화면에서 제가 독서 지도사를 왜 취득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는 제가 영어 통역을 했는데 통역사 뭐 이렇게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었고 거기에서 뭐 수료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인벤터는 해외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수료를 했더니 그 자격증 3D 자격증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탈탈 털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뭐하게 이걸 자격증을 하라고 하느냐. 자, 50이나 60이 됐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나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경력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정리하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을까?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도 허접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빅데이터가 있구나. 나도 위대한 개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직훈교사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이 어느 것인가. 그래서 그 엔잡러가 딱 그 직훈교사로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고, 요즘 그렇습니다. 엔잡러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자기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딱히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경력을 정리를 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 정리가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잡러가 되면은 요즘 뉴노멀 시대에 올해부터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피보팅이라는 얘기는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죠. 체육 용어죠. 체육에서 이렇게 어떤 동작에서 방향을 바꿀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농구에서는 한쪽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패스할지 저쪽으로 패스할지 그런 것들이 피보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잡러가 되면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한 그 방향성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부터 느꼈을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하던 일이 중단되고 특히 강사 같은 경우는 50%가 뭐예요? 거의 90%가 그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왕좌왕했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력 정리하고 빅데이터를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롱의 추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운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디 이렇게 먼 길을 갈 때에 운전면허증 너무너무 잘 뒀죠. 그래서 어디다 두었지? 한참 찾습니다. 어디다 뒀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롱에다 두었답니다. 그래서 장롱면허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장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장롱이라는 건 요즘은 이렇게 장롱을 얻겠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를 한번 이렇게 쭉 스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장롱을 열겠습니다. 자, 장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롱이 이렇게 활짝활짝 열면은 옛날 장롱, 새롭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롱 안에 이런 서랍 같은 데가 꼭꼭 이렇게 잘 보관하는 것이 있죠. 특히 옛날에 졸업장, 성적, 증명서, 애들 거 아니면 가족들 거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사각모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 자격증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빛바랜 앨범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빛바랜 앨범이라고 이 사진이 그렇게 허접한 거 아닙니다. 이것들도 요즘은 경력 증빙을 하는데 사진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사진도 무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보관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렇게 빅데이터가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들 갑자기 정리를 하려면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저도 2년, 3년 걸렸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우선 급한 거니까 쉽게 하는 거 하나를 취득하시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격증을 왜 따느냐? 왜 취득을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 50, 60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여기저기 다녀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앞으로 60년 동안 더 살 때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다들 여러분들 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자격증으로 증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격증을 내가 다시 취득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피자마자 눈도 침침합니다. 1시간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공부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직훈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격증 많죠. 그런데 오래된 자격증이 빛바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최근 자격증 직훈교사로 다시 세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장롱의 추억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추억을 경력으로 만드십시오. 추억은 생각입니다. 경력은 실행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바로 실행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잘 활용하면은 요즘 세상에 엔잡러로 피보팅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피보팅이 됩니다. 오래된 자격증을 또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자격증으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했느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즉, 장롱 속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것들입니다. 2020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군데의 어떤 기관에서 제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큰 돈이 되느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우선 당장 갈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 다음에 돈 문제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훈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그 자격증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력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 거 이제 탈탈 털면서 제 거 뭐를 했었냐면은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 한식 양식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올렸더니 식품으로 해서 올렸더니 경력이 없다고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서 근무를 했으면은 그 경력 증명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력이 더 중요하지 자격증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중도는 국가 자격증이 우선시 되겠죠. 그런데 등록 민간 자격증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독서 지도사는 제가 유용하게 써먹은 것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병영 독서 코칭이라는 강사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는 독서 병영, 독서 지도사 내지는 코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의 기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의 보수보다도 한 두세 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격증이 우수하고 어느 자격증이 안 좋고 그거는 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좀 이렇게 그런 자격증이 있을까? 그러한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인력공단하고 기관하고의 협정에 따라서 그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올해 그거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을 다닐 수 있을지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될지 그거는 각각 개인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도 그런 과정평가형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도 사실은 저도 기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HRD넷에 들어가 보면은 과정평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련 기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경력 정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에 어울릴 만한 자격증은요, 실기가 없는 거여야 합니다. 실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사 전달도 잘 안 되고 관련된 영상 장비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사실은 50플러스나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작년에 실기가 포함된 거 그런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개발이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실기가 수반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온택트 시대에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노멀 시대의 엔잡러로 변신하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이렇게 6회로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강의를 저하고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느 지식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겁니다. 허투루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다가 보면 나만의 브랜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찾고 결과적으로 은퇴가 없는 일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아마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이 강의는 50플러스 열린 학교 당사자 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도 평가를 많이 해주시면 50플러스 열린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